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돌아봐야죠.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길어듣는 세계 여행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돌아볼 텐데 태국 여행편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태국 음식도 맛있게 돌아봤고요. 팟타이도 있었고 족발덮밥이 뭐였죠 그거? 가오가무도 있었고요. 예. 자, 오늘은 태국 마지막 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러게. 게 태국 여행이지만 네. 세상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다른 나라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쉽지만 태국 여행은 오늘로 정리할 건데요. 아쉽긴 하시네요. 네, 그런 만큼 태국을 총망라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태국 여행지 추천입니다. 태국 여행지 추천. 근데 우리 계속 태국 여행지 추천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방콕 하나만 본 거예요. 방콕 한 도시만 본 겁니다. 아니 그럼 태국 여행이 아니고 방콕 여행이었네. 네,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서울 여행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네, 서울에 많은 것들이 밀집돼 있지만 부산도, 경주도 네. 정말 좋은 곳들 많으니까요. 오늘은 좀 짤막짤막하게 방콕이 아닌 태국의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실 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 한 곳 한 곳 돌아봐야죠. 그럼 첫 번째로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여행지는요. 아름다운 바다 최대의 휴양지 푸켓으로 갑니다. 푸켓도 신혼여행 많이 가죠. 사실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고 푸켓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휴양지다 보니 네, 많이 들었어요. 약간 우리 마음속에 좀 올드하지 않나? 음. 그런 곳들이 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진짜 가보시면 네. 세상에 그 어떤 여행지도 올드한 여행지는 없다. 아하. 오래되었을 뿐 새롭고 또 정말 섬이 크기 때문에 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휴양지입니다. 네, 여전히 인기 많은 휴양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푸켓을? 네, 일단 푸켓은요 추천드리는 이유 12월부터 4월까지가 건기예요. 아, 딱 좋네. 지금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여행하기 너무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직항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네. 안다만 해의 맑은 바닷물에 자리 잡은 태국 최대의 섬 푸켓은요. 아름다운 해변, 문화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여행지를 많이 돌아봤는데 네. 여기 진짜 좋다 예쁘다 하면 같은 별명이 붙습니다. 무슨 별명이요? 바로 진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아하, 여기도 진주예요. 네, 맞습니다. 안다만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푸켓입니다. 백사장도 있고요. 울창한 열대우림도 있고 또 의외로 도시의 세련미까지 같이 푸켓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다양한 여행이 가능한 것도 푸켓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빠통, 까타, 까론, 카말라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해외 느낌 물씬 나는 해변도 다양하게 많고요. 네. 관광지와 레저를 즐기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이 푸켓에서 해봐야 할 것 휴양만 해도 좋지만 일단 첫 번째로 올드타운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드타운으로 갈까요? 네, 올드타운은요 푸켓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현지인분들 여기 살아요. 그래서 거주지이기도 한데요. 네. 푸켓은 한때 무역항과 주석, 광산 등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중국과 포르투갈의 이주민들이 여기로 많이 왔대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좀 고풍스러우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곳들이 있지만 소위 로마니, 네. 디북 로드 이게 다 길 이름이거든요. 이런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막 핑크색, 옐로색, 그린색 등등 파스텔 톤의 이국적인 건물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건물 벽과 간판 위에 보시면 우리 왜 항상 유럽에 스위스 이런 곳 가야지만이 창문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생겼고 거기 아래 꽃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장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국적이겠다. 네, 그래서 뭔가 여기는 동남아시아야라는 느낌보다는 오래된 유럽 느낌? 유럽의 네, 숨은 도시를 걷는 듯한 느낌이 나서 태국도 가고 유럽도 가신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시죠? 배경이 이렇게 핑크색, 노란색이면 사진이 진짜 이쁘겠다. 잘 나옵니다. 네.
건물 사이에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딸랑로드 이름 귀엽잖아요. 딸랑딸랑 방울하는 이 딸랑로드에 가시면 썬데이 마켓이 열려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분위기에서 마켓이 열리면 이 노을 탁 질 때요. 마켓에 파는 귀여운 소품들 그리고 마켓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꼬마 전구들을 다 달아 놓으셨거든요. 그럼 탁 노을 지는 순간 꼬마 네. 전구가 탁 노랗게 켜지면 마음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야말로 예쁘겠네요. 맞아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기념품들 많이 사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념품 쇼핑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건물을 배경으로 왁작지껄 이제 길거리 음식들이 쫙 깔리거든요. 여기서 음식도 드시고 쇼핑도 하시면서 여행 온 기분들 가득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푸켓의 올드타운 거닐어 봤고요. 다음은요. 네, 그리고 해산물을 만약에 좋아하신다 그러면 푸켓의 라와이 수산시장으로 가보세요. 수산시장. 네, 항상 느끼는데 음. 특별히 발음이 어려운 언어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는 라와이. 라와이 수산시장입니다. 다양한 시푸드 요리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막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해서 초장집처럼 오. 해산물을 직접 사세요. 네. 그리고 식당 가면 조리비만 살짝 받는 다음에 조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더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시푸드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망고 같은 과일 아니면 조개 껍질로 만든 풍경이나 수공예품들도 막 파니까 배를 부르게 딱 드신 다음에 네. 수공예품도 구매하시고 과일도 사시고 이렇게 쇼핑하시기 좋거든요. 음. 그리고 수산시장 자체는 입구부터 북적북적하긴 한데요. 이 시장 앞으로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 딱 펼쳐져 있어서 푸른 푸켓의 바다가 보이는 그 노천 초장집 식당 그 식탁에서 네. 해산물도 드시고요. 시원한 맥주도 드시고 또 방금 사왔던 망고 같은 과일도 좀 드시면 이보다 더한 낭만은 좋다. 없으실 겁니다. 네, 수산시장 또 좋죠. 수산시장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푸켓은요, 아름다운 뷰 포인트도 많습니다. 까론 뷰 포인트 전망대로 갑니다. 전망대군요. 네, 아까 막 해변 이야기 막 했잖아요. 네. 까론 해변, 카밀라 해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까론 해변이고요. 여기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울창한 밀림숲과 푸른 바다가 아래로 쫙 깔려 있는 느낌으로 좀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푸켓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불상이 있는데요. 무려 45m의 대리석으로 만든 불상인 빅부다가 있어요. 이름 너무 단순하게 잘 지었죠. 빅부다. 큰 부다, 빅부다인데요. 이 빅부다를 사실 실제로 보러 가시기도 하는데 네. 되게 높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셔도 많이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하게 보시는 게 바로 이 까론 뷰포인트에서 빅부다가 딱 정면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망원경이 비치가 돼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더 편안하게 빅부다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망대가 다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붐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푸켓의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빅부다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오시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전망대 한 것도 추천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푸켓 와 진짜 다양하다 못해 이렇게 많나요? 이번에는 푸켓의 사찰로 가봅니다. 사찰. 네, 푸켓에는 유명한 사찰도 많은데요. 그중에 차롱 지역에 가시면은 200년 된 가장 아름다운 불교 사원이라고 불리는 와찰롱 사원이 있습니다. 와찰롱 사원이요? 네, 인기 진짜 많은 곳인데요. 이 와찰롱 사원은요, 푸켓의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원의 대탑에 가시면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돼 있어요. 불교 신자분들이 많이들 오시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 사원 사찰 자체가 태국은 진짜 화려한 거 아실 겁니다. 금빛으로 많이 꾸며지는데 네. 이 금빛과 붉은빛이 조화로운 사원이라서 평화롭게 이 사찰도 구경하시고 걸어 다녀보시기 좋은 곳으로 이 사찰 추천드릴게요. 좋아요. 네, 지금 푸켓의 여러 곳 구경하기 좋은 곳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아직 남은 곳 추천해 드릴게요. Kiss me 이 겨울이 가기 전에 Love me 나만큼 거긴 내 말 들려요 내 말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오렌지 캐러멜 뉴이스트의 흰눈 사이로 하이힐 타고 들었고요. 자, 우리 지금 푸켓 돌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네, 이 푸켓은요, 방콕만큼이나 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더 휴양지스러운 여행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푸켓이 섬이지만 또 그 섬에서 한 번 더 섬으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섬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푸켓에서 추천드리는 섬 투어, 잠들지 않는 자유의 섬 피피섬으로 떠나봅니다. 피피섬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유명하죠. 거기. 저도 사실 피피섬을 가보지 않았는데요. 피피섬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뭔가 좋은 곳인데 어딘가라고 했더니 네. 푸켓에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네, 가시면 갈 수 있는 또 다른 섬 속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뭐 액티비티를 즐기러.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더 좋은 바다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네. 이미 푸켓도 깨끗하지만 더 더 먼 깨끗한데. 바다를 나가면 훨씬 더 바닷속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피피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게 많겠네요. 아, 많습니다. 먼저 일단 피피섬에 가시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기본이고요. 물이 깨끗하니까 스노클링도 그쵸, 그쵸. 하시고 스피드보트 같은 그런 막 액티비티도 하시기 좋거든요. 우리가 해외 바다 하면 흔히 가는 로망이 있잖아요. 바다가 파라면 안 돼요. 진짜 에메랄드. 그렇지, 그렇지. 네. 에메랄드 빛이죠. 그러니까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빛 이국적인 바다를 상상하는데 그런 바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피피섬. 맞습니다. 이 피피섬은요, 큰 섬인 피피동과 작은 섬인 피피레이 이렇게 두 섬으로 또 이루어진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섬이라고 하지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는 게 음. 이렇게 작은 섬도 34k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섬들이 되게 큰가 보다. 네, 섬이 이 큽니다. 섬이 작은 섬으로 속하는 거면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이 섬 전체가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믿고 가실 수 있는 믿고 보는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피피섬에서 뭘 하면서 좀 즐길까 고민하실 텐데 네. 첫 번째로 가보실 곳은요. 돈사이입니다. 돈사이. 이름이 돈사이 하니까 뭔가 태국어 같진 돈가 않은데 돈사이. 돈가 돈사이 너무 행복하는데요. 돈가 돈사이에 앉아있는 느낌. 네,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돈사이 섬인데요. 네. 이 피피섬에 처음 도착할 때 들리는 마을이 돈사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일단은 그 배 라인 쫙 해변 따라서 선박들이 되게 많이 정박해 있고요. 네. 도착하고 나면 즉석에서 각 호텔과의 뭐 숙박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흥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부산역에 내리면 기사님들 쫙 서가지고 네네. 뭐 해운대 가시는 분 이렇게 흥정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요즘은 요즘 많진 네. 않는데 심야 시간대는 한 번씩 아,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딱 내리셔가지고 즉석에서 호텔이나 액티비티를 흥정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일단은 그 배 정박된 곳들 뒤로 레스토랑 그리고 펍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낮과 밤이 기본적으로 차분한 곳이 아니라 쿵짝쿵짝 음악도 나오고 좀 흥이 넘치는 어허. 곳이라고 할까요? 네. 이 피피섬에 가셨다면 비치에서의 느긋한 휴양도 필수인데요. 네. 해변에서 뒹굴면서 책을 읽거나 얕은 해변에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즐기셔도 좋은 곳이니까 돈사이는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돈사이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곳에는요 해변이 많은데 특징이 다 달라요. 네. 몇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떤 해변이 나의 스타일인지 보십시오. 네. 먼저 첫 번째는 로달린 비치입니다. 로달린. 이 로달린은요 방금 소개해드린 돈사이 빌리지랑 가까워요. 그래서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고 네. 수심이 얕은 편이에요. 아, 그럼 애들이랑 가기 좋겠다. 가족들은 사실은 로달린 괜찮고요. 네. 그리고 램똥 비치가 있어요. 램동. 램똥 발음이 너무 어렵네. 램똥 비치가 있는데 여기는 또 섬의 섬이어서 롱테일 보트라고 길고 작은 그냥 간이 배로 가셔야지만은 갈 수 있는 비치입니다. 네. 대신에 한산에서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좀 한산한 데 가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뭔가 나는 세상과의 속세와의 연을 끊고 좀 진짜 평화를 즐기고 싶다. 섬에서 또다시 섬으로. 네, 하고 섬섬섬. 싶으시면 네, 섬섬섬 하고 싶으시면 램똥 비치에 모두를 버리고 혼자 가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곳은 어떠세요? 멍키 비치가 있어요. 거기는 원숭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해변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과일이나 과자를 꺼낸다? 그럼 바로 이제 멍키들이 나타나가지고 과일을 뺏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멍키 비치 원숭이 해변입니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로달린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에는 좀 램동 비치가 끌립니다.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들 귀찮긴 한데요. 뭔가 항상 이렇게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램동 비치에서 나만의 그냥 시간. 쉬고 싶다. 네, 편하게 쉬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코도파고 음료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피피섬 지금 돌고 있고요. 우리 섬 투어는 계속되나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수정구슬 닦아주기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우유 한 잔씩 마시기 레몬 사탕은 하루에 3개 자기 전엔 고기 닦기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자, 우리 아름다운 태국의 휴양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방콕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못 갔던 곳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거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푸켓 여행 하고 있고요. 이제 어디로 가요? 네, 오늘 함께 돌아보고 있는 푸켓에서 또 배를 타고 1시간 가면 갈 수 있는 피피 섬의 마지막 모험 여행지입니다. 아하. 피피 섬에서 저희가 해변도 즐기고 막 돈 사이에서 네. 편안하게 레스토랑도 즐기고 했잖아요. 네. 비치도 골라봤는데 만약에 좀 나는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험을 좀 즐기고 오. 싶다 이런 분 계시다면 스피드 보트를 타시고 네. 바이킹 동굴로 가보세요. 동굴로 가요. 네, 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바이킹 동굴로 가시게 되면 실제 옛날 해적들의 흔적이 있는 동굴 속을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 좀 무섭더라고요. 좀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이런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옛날 뭐 바이킹의 아우, 흔적들, 재밌어하죠. 벽화들, 동굴 사이를 지나가는 네네네.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뭐 박쥐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해서 동굴에 대한 겁이 있지만 네.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피피섬이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작은 섬의 피피레이라는 곳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기암절벽 아래로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펼쳐지는 곳이 피피레이인데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깊이 들어가셔도 내 발끝이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이런 물에 진짜 좀 담궈보고 싶다.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조금 액티비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트 타고 해적들의 동굴 탐험 하시는 거. 네. 그리고 나는 진짜 이 깨끗한 나의 로망 휴양지 바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피피레이로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특히 피피레이 가시게 되면 물이 깨끗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스노클링 해야죠. 스노클링 하셔야죠. 열대어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스노클링 진짜 재밌는데. 저도요. 사실 아예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조금 산소통내고 겁나죠. 그런 거 좀 겁나지만 스노클링 발이 닿는 곳에서 맞아. 이 수경 끼고 이렇게 아래쪽 쳐다보는 것만큼은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 스노클링 할 때 머리를 탁 담그면 귓속이 멍멍해지면서 그 물속 안에서의 그 소리라고 할까요? 있어요. 꿀렁 네. 꿀렁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편안해지죠. 엄마의 뱃속 같은 편안함 어. 느끼는데 진짜 발끝까지 보이는 피피레이에서 열대어도 보시고 힐링하시는 낭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좋겠다. 너무 진짜 깨끗한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로망이거든요. 너무 좋죠? 자, 피피섬의 낭만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죠? 그러면 네, 다음 여행지는요. 힐링의 도시 치앙마이로 떠납니다. 와, 치앙마이가 진짜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저는 치앙마이라는 곳을 알게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네. 물론 간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책들이 많이 한동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앙마이로 가기, 치앙마이 한 달 살기. 그 정도로 힐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방콕 쪽에 다 몰리고 뭐 푸켓 네.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치앙마이 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우리 현생이라고 하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일도 해야 되고 바쁜 현대 사회들에서 빡빡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막 즐기는 관광지도 좋지만 네. 나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치앙마이가 힐링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치앙마이 자체가 태국의 북부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어요. 네. 여기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산과 경작식 논. 우리 왜 남해 다랭이 마을 가시면은 이렇게 그 논이 그 계단식으로 되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조화라고나 할까요? 특히나 북쪽의 장미라는 매력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치앙마이 가시게 되면 역사와 전통,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허. 12월에 가시면요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습도도 얼마나 좋게요. 50도 정도, 50% 정도인데 딱 좋네. 우리가 왜 잘 때 그 기관지 좋으려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절대 올리지 말고 습도를 50도에서 60도로 맞추라고 하잖아요. 쾌적한.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시게 되면 감성이 참 넘치는 곳이어서 아기자기한 소품샵과 카페들이 많고요. 물가도 얼마나 저렴한지 모릅니다. 맞아, 이게 물가가 저렴해서 음. 꽤 많이 또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맞아, 많이 맞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전통 의상을 좀 저는 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여행 코스는 아닌데 그 약간 전통 의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우리 왜 예전에 보아 씨 아틀란티스 소녀 저 먼 바다 끝에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인디안 소녀 떠오르는 그런 그 면으로 된 반팔 원피스 같은 거 있죠. 반팔 원피스? 네, 그러니까 앞쪽에는 가슴 쪽엔 자수 놓여져 있고 네. 흰 색깔 반팔이나 칠부 이제 팔 넓은 원피스에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네네. 약간 전통 의상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성 옷들도 앞가슴에 자수가 놓여져 있고 한데 이런 얇고 가벼운 의상을 일단 사입고 치앙마이를 누려보신다면 진짜 현지인이 된 것 같은 자유를 더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예뻐요. 어.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전통 의상 먼저 사 입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옷을 입고 이제 거닐 준비 자, 되셨습니까? 입었습니다. 자, 입고요. 출발합니다. 예술가들의 마을 방캉왓으로 갑니다. 방캉왓. 어떤 곳이에요? 예술가들이 사는 곳이에요? 네, 예술가들이 사는 곳이고 만든 곳인데요. 치앙마이 하며 많이 알아보셨던 분들은 키워드를 3개 정도 떠올리시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산속의 환경, 네. 두 번째는 카페, 세 번째가 예술입니다. 예술. 네, 이 방캉왕 마을은요 현지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도 막 찾아보면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거리나 마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치앙마이 특유의 아기자기한 무드가 가득한 곳입니다. 숲속 나무들로 막 건물들이 막 둘러싸여 있고요. 그 건물들도 막 그 시멘트나 그렇게 요즘 현대식 건물들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오두막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오두막 건물들의 자연 친화적으로. 네, 자연 친화적인 담쟁이, 식물 막 화분도 많고요. 그래서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막 자개로 만든 코스터, 받침도 있고 스푼, 포크 같은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 마을 여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사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재밌겠다. 그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다 오픈형 야외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고양이 모형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안전한 친환경 페인트 같은 걸로 막 색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팔찌를 만든다든지 이런 수공예품 만들기 같은 체험을 하니까 애들이 막 집중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합니다. 잠시 떨어져서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중하고 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진 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딱딱한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이 좀 뚫려 있는 자연스러운 곳에서 하는 체험이니까 낭만도 더 느껴지고 여기 자연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고산지대잖아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그냥 카페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이 활짝 열린 그 나무 창문이 있는데 거기 혹은 또 아예 바깥 산 쪽으로 연결되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 산 아래로 쫙 내려다 보시면서 커피 향기 탁 느끼시면서 공기는 살짝 쌀랑하고 그러니까 힐링 자연이 그 자체. 다 하네. 네,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1일 3카페다. 그 정도로. 실제로 치앙마이 워낙 카페가 유명하기 때문에 1일 3카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진 않은 마을인데요. 아기자기한 아름다움과 예술 느끼고 싶다면 방캉왓 마을로 떠나보세요. 방캉왓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네, 다음 가보실 곳은 올드시티와 남만 해밍거리로 떠나봅니다.
올드시티는 꼭 또 한번 가봐야죠. 네, 가셔야 됩니다. 치앙마이 시내에는요, 성곽 안에 있는 구시가지, 올드시티와 성곽 주변에 있는 이렇게 신시가지로 나뉘는데 올드시티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한가롭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소품샵과 이색적인 카페가 많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한 요즘 느낌, MZ 느낌 이런 트렌디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 님만해민이에요. 거리 이름이 님만해민인데 거리군요. 네, 님만해민 거리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카페가 많고. 네, 그래서 카페 자체가 유명한 게 치앙마이고요. 또 여기서 살짝 거리를 둔 곳으로 우리가 섬에 섬을 갔던 것처럼 네. 치앙마이에 또 근교로 가보자면 고산 마을인 몬잼 관광 추천드릴게요. 치앙마이에서 또 고산말로 좀 더 가나요? 맞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가셔야 됩니다. 메림 지역에 위치한 몬잼이라는 동네인데요. 북부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고산지대고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1시간 정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교 여행지 보시면 네. 되고요. 치앙마이 근교 투어로 보통 예전에 빠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유명해요. 네, 그래서 네. 빠이로 또 떠나기, 빠이 살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빠이라는 곳이 배낭 여행자들에게 인기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몬잼이 그 뒤를 이어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아, 나 빠이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TV 프로그램 보면서 저기 가고 싶다 했는데 유행이 많이 지났어요. 아, 또 몸잼으로 또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워낙 항상 새로운 곳, 사람 없는 곳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몬잼 한번 가보세요. 일단 해발 1,400m입니다. 산 정상을 정원과 쉼터로 꾸며놓은 듯한 곳인데요. 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디 하나 막힌 곳 없이 주변 풍경이 확 튀어 있고요. 태국 북부의 계단식 농과 산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라씨께서 네. 꽃의 요정이시잖아요. 요정. 꽃의 요정식이나? 소비 요정이시잖아요. 꽃으로 이제 봄 되면 많은 네. 또 소비하시는데 이 시즌별로 다른 꽃이 피는 곳이 이 몬잼 마을이에요. 그래서 막 매년 다르지만 특히나 3, 4월에 가시면 제가 보라색 참 좋아하는데 네. 보랏빛 찬찬한 장꽃들이 들판에 쫙 하고 그 예쁘겠다. 고산지대 피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어서 정말 아름답고요. 이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더 좋은 건 뭐냐면 글램핑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시설들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바라보는 계단식 푸른 농과 하늘로 이어진 나무 데크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네. 저 멀리 산, 논, 푸른색 그리고 보라색 그 꽃들 시력이 그냥 자체적으로 좋아지는 기분이 드실 정도거든요. 여기 가는 길이 좀 어렵죠. 이런 곳들은. 네, 아무래도 고산지대다 보니까 보통은 몬잼 마을 가신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세요. 저같이 운전 못 하시거나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투어 신청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차량 렌트 많이 하시기도 하니까 둘 중에 선택해 보시면 네, 좋겠어요. 되게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던데 일단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일단 가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몬잼 마을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게 포뮬라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무 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 붙은 수레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왜 우리 경기 있잖아요. 레이싱 카 딱 경기 보면은 네. 차들이 납작하게 바닥에 쫙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무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모양은 우리가 스키장 가면 썰매나 보드들이 참 멋있지만 시골에 가면 그냥 나무 판에다가 비탈길 내려오면서 막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조금 이제 소박하긴 하지만 그 스피드만큼은 제대로입니다. 일단은요, 이 트럭 뒤에다가 실제로 요거 딱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나무 카트를 줄줄이 달고요.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오르막 차 타고 올라가요. 네. 그리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 나무로 만든 레이싱카를 이제 타라 이렇게 하시는데 탄 다음에 아래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 사이 중앙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야 돼요. 이 브레이크. 야. 예, 무서우면 살려면 당기셔야 됩니다. 브레이크고. 스피드 엄청 날 텐데. 그리고 이게 차가 납작하니까 차체가 납작하니까 그 수레 위에 앉아가지고 양쪽 다리를 앞발로 쫙 뻗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가고 싶으면 그 왼발을 밀어주면 오른쪽. 그러니까 앞에 머리가 움직이거든요. 네. 오른쪽 밀어주면 왼쪽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나무판 앞머리를 움직이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산길 빠르게 내려오시면서 코 뻥 뚫리는 시원함 느껴보세요. 자, 나무 카트 포퓰라몽이었습니다. 포뮬라몽. 포뮬라몽.
자, 다음은 또 뭡니까? 네, 치앙마이를 여행한다면 빠질 수 없는 곳 사원인데요. 이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1296년 고대 란나 왕국의 수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대와 고대 문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잘 보존된 사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300여 개의 불교 사원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제가 한 군데 추천드리자면 와프라탓 도이수텝이라는 와프라탓 도이수텝 추천드립니다. 와프라탓 도이스텝. 어렵네. 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산 위에 위치한 사원이고요. 가장 존경받는 상징적인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낮도 좋지만 밤이 되면 사원 앞 전망대에서 시내의 야경을 한눈에 담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종교와 관계없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해요. 음. 그리고 이 치앙마이 여행 이제 막 하셨다면 다리 아프잖아요. 네. 산캄팽 온센 온천에 가시면 유황 온천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유황 함량이 높은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피로를 풀면서 힐링에 힐링을 더하는 여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그쵸? 그럼요. 네. 더 많은 곳들 지금 딱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태국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아쉽지만 또 다른 여행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마무리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태국을 여행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태국 여행은요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코끼리와 함께 또 거닐면서 그리고 방콕의 멋진 재즈바를 가면서 네. 다양한 것들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느껴보시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뭐니 해도 건기라 12월부터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다, 그쵸? 저 대신 가주세요. 자,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나라에서 만날게요, 유진 씨.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오늘 멋진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성 한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끝곡 옥상 달빛 들꽃처럼.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수줍은 들꽃처럼 밤하늘